자, 먼저 이어서 해볼게요. 페이지 265쪽 유형 6. 자, 문제 번호 1560번.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 이어져 나오는 거죠. 자, 영어 단어가 6개가 있는데 N과 O는 이웃하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문제에서 N과 O는 이웃하고 W랑 Y는 X라고 쓰면 안 되겠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영어 알파벳이 R이랑 A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섞여 있을 때에는 이웃하지 않는다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었죠? 문제 안에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뿌린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W랑 Y만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뿌려져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 녀석을 3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덩어리, 둘, 셋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엔 W랑 Y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네 군데죠. 그래서 이게 4P2라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한 녀석 자리 바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을 2팩으로 생각하고 답을 쓰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 뭐로 결정하자? 이웃하지 않는다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유형도 다 충분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의자에 앉힌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죠? 앉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자를 사람 엉덩이에 붙여놓고 그렇게 해석하자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붙어있는 의자, 그러니까 남자 엉덩이가 붙어있는 의자, 여자 엉덩이가 붙어있는 의자, 아니면 빈 의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62번으로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 62번 풀어봐.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의자 6개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2명, 여자 2명. 그러면은 빈 의자가 2개. 이렇게 있다고 세팅하라 그랬죠. 네.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여학생은 이웃하고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남자는 이웃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뿌린다. 라고 했었죠. 그럼 여자 1번, 표현이 좀 웃기지만 여자 1번이 앉아있는 의자, 여자 2번이 앉아있는 의자. 근데 이게 묶여있죠. 그럼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빈 의자 2개. 근데 여기서 빈 의자는 공산품이야. 그럼 이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돌려서 세우는 게 몇 개야? 그게 세 개지. 3팩이 아니지. 세 개지. 그러니까 빈 의자, 여자 의자. 근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 이 빈 의자 2개는 똑같은 거잖아. 이해돼요? 이게 같은 게 있는 순열이잖아. 여기서 추가 자료 알려줄게. 이게 같은 게 있는 순열도 알려줄게요. 우리가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줄 세우는 순열이 얼마예요? 3팩이죠. 그래서 3팩이니까 이게 6개야. 그러면은 A, A, B는 이걸 줄 세우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게. 내가 잠깐 AAB라는 카드에 흠집을 냈어. 그래서 A1, A2, B라는 카드가 있어. 그럼 이거는 3개가 다 구별이 되죠. 그럼 이걸 세우는 게 몇 개예요? 3팩이죠. 그래서 A1, A2, B, A2, A1, B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몇 개? 6개가 있는데 흠집이 된 게 걸렸어. 그래서 흠집을 누가 지웠어.
이 두 개가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 흠집난 두 개는 하나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돌아 들어가는 거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걸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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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일단 4팩으로 돌렸는데 이 세 개가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몇 팩은? 3팩은 묶여서 나오겠지. 3개가 아니야. 3팩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걸 놓을게. 이렇게 앉아있는 한 그룹이랑 비느자 총 몇 개를? 3개를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2개가 같은 걸로 느껴져. 그러면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세팅이 되겠죠. 까지 됩니까? 그래서 가짓수가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됐어? 오케이. 자, 같은 게 있는 순열 요거 알려줬어요. 맞지? 돌아오면 이렇게 비느자. 근데 비느자 두 개는 구별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놓은 게 3팩이 된 거야. 그럼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4개. 그러니까 4P2. 거기서 요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과정. 얼마? 여자 1번이 앉아있는 의자와 여자 2번이 앉아있는 의자는 구별이 되잖아. 걔네들끼리는 돌아도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헷갈렸던 부분은 요건데, 요거는 저 개념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워요. 근데 이건 지금 안 나온 건데 왜 나왔어요? 저 정도까지는 생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순열이라는 개념을 안 배워, 아니, 조합이라는 개념을 안 배웠어. 하지만 뭐 3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의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그렇게 요 정도까지는 아마 머리로 풀 수 있는데 가르쳐주면 편하니까. 우리가 방금 1분 동안 알려줬거든.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같은 개인의 순열도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유형 넘어가서 유형 7번으로 가볼게. 그 비느자에 사람 앉는다 자주 나와요. 꼭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1563번) 가볼게. 수지는 SNS에 가입하려고 1, 2, 3, 4, 5, 6, 7,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사용하여 5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 자리에는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1, 2, 3, 4, 5, 6, 7. 그래서 홀수 그룹과 짝수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몇 자리 숫자요? 5자리 숫자. 그러면은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홀짝홀짝을 교대로 가든 짝홀짝을 교대로 가든 교대로 간다 그랬어. 그럼 버전이 총 몇 개 생겨? 비밀번호의 버전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겠죠. 홀짝으로 시작하는 비밀번호와 짝홀로 시작하는 비밀번호. 그래서 첫 번째 홀로 시작하는 비밀번호와 두 번째 짝으로 시작하는 비밀번호 2개로 나눠서 생각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각각에 집중해서만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만 써. 내가 신경 쓰인다. 야. 봐. 뭐 이렇게 적어. 머리에다 넣어. 자꾸 적지 마. 뭘 적어. 이게 어렵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은 홀로 시작하는 번호를 보면 홀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몇 개에서 4개에서 3개를 뽑아. 뽑은 3개를 정해져 있는 홀수의 자리 3개에 돌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4P 3으로 홀수를 채웠어. 그러면 이제 짝수 자리가 2개가 남았죠. 짝수의 베이스는 몇 개? 3개. 그러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짝수 정해져 있는 저 자리에 세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홀수랑 짝수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로 쓰면 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짝수는 짝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홀짝을 번갈아가면서 쓰라고 조건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 3개인데 짝수 자리 3개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3팩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홀수 자리에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집어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지. 근데 홀짝으로 시작하는 비밀번호와 짝홀로 시작하는 비밀번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저는 저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될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꼭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있어요. 막 저는 기호를 써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다들 합의해 주잖아. 잘 넘어가.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기호만 쓰고 내. 그럼 점수를 받아 못 받아? 답 점수를 못 받습니다. 답을 안 쓴 거야. 풀이 다 풀어놓고 답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답 점수 1점 빠졌다. 그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답을 안 쓴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4분의 2 쓰고 빠진 건 이건 다 맞췄는데 하나 뭐 점 하나 안 찍었다 정도에서 감점 1점 정도 하는데 저렇게 쓰고 빠지면 답을 아예 안 쓴 거야. 그때 답 점수를 못 줘. 그래서 반도 못 맞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저는 합의하에 이렇게 쓰고 빠질게. 알지? 여러분들은 꼭 저거를 숫자로 그래서 몇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행이다. 합의해줘서. 저거 풀어지고 은근히 계산 어렵거든. 네, 여러분들은 꼭 숫자로 써요. 네. 자, 이거는 넘어가고, 네, 넘어가서, 네,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유형 8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15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일렬로 서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갈 때 양쪽 끝에 남자가 오도록 남자 3, 여자 4, 7명을 세운데 양쪽 끝에 남자를 세운대. 그러면 남자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양쪽 끝에 세웠다. 3P2.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양쪽에 남자 세웠으니까 가운데 이제 나머지 애들 세우면 되겠지. 나머지 세우는 게 현우야 얼마? 야, 힘 빠져. 서준아. 자, 나머지 세우는 게 얼마? 남자 2명 세워서 양쪽 끝에. 나머지 얼마? 어려운 질문이었냐 혹시? 태근아 도와줘 얼마? 그래 5팩. 남은 애들이 7명 중에서 남자 2명 세웠대. 나머지 몇 명? 5명. 5명을 그 안에다 세우면 돼. 그게 얼마야? 5팩. 지금 왜 현우랑 서준이 시킨지 알아? 수업 안 듣고 있어서. 아 지금 적고 있는 거지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자 3, 여자 4, 남자 2명 썼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잠깐만요. 몇 명 남았죠? 이러고 있지? 진짜 이거 심각한 거야. 너희 둘 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오해하지 마.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수업 적고 있는 거지. 야, 너 이러지 말라고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기억이 안 나면 영상 봐. 아, 수업도 안 좋은 거야. 맞지? 자, 넘어가서 이제 클래식한 문제 하나 풀어보자. 자, 72번 가볼게요. 자, 남자가 3명 있고요. 여자가 2명 있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네.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승합차 타려고 갑니다. 다음처럼 정해져 있는데 운전자는 선생님만 앉을 수 있고 여학생 2명은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7명을 자리에 배석하십시오. 여기 운전석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살짝 바뀐 거 원래 이거 부모님이라고 써 있더라고. 부모님인데 선생님으로 바꾸긴 했어.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운전석에는 선생님만 앉을 수 있대. 그럼 운전석에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죠. 그래서 2P1으로 선생님 2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앉혔어.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예요? 여학생들은 꼭 가운데만 앉겠대. 그럼 가운데 좌석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골라서
두 개를 채우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좌석이 몇 개 있어? 좌석이 4개 있죠. 근데 남자 3명과 선생님 1명, 총 4명이 남았죠. 4명을 그 나머지 빈자리에 채우면 되겠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옛날 동안고인데 지금 서울대 간애야. 서울대 간애가 있는데 지금 3년? 군대 갔다 왔으니까 4년, 5년 됐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운전석에는 선생님만 앉습니다라는 조건을 뺐어. 그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우르르 내렸대. 그래서 이제 다시 휴게소에서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간다는 세팅이야. 근데 운전석은 운전면허는 엄마 아빠만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자리에 세팅하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 이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운전면허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운전석에 앉겠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생각했는지 알아? 앉는 것만 세라고 했으니까 내가 잠깐 앉아도 되잖아. 이 운전면허라는 건 함정인가 보다. 앉는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풀었대. 근데 이게 서술형이어가지고 보기에 그런 순호가 없었어. 만약에 객관식이었으면 자기가 쓴 답이 객관식 번호에 없으면 생각을 고쳐먹었겠지. 충분히 그런 능력은 있는 아이니까. 근데 서술형이다 보니까는 그 표현을 쓴 거야. 앉는 거기 때문에 운전석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된다. 쓴 거야. 틀렸지. 상황을 보면 집에서 휴게소 가서 내리고 휴게소에 타가지고 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렸잖아. 근데 얘가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설득은 돼. 선생님한테 항의하러 갔는데 그런 거 같네요 라고 녹여냈는데 그 순간은 그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자. 가끔 이 경우의 수 셀 때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말이 막 붙긴 해요. 추가적인 문제를 할 때에는. 어쨌든 클래식한 문제였습니다. 네. 73번으로 체크하고 빠질게. 창의력은 기본 지식 없는 창의력은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창의력 하면 떠오르는 게 백지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반짝하고 떠오르는 게 창의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의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창의력은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있어. 가득 차. 그때 한 방울이 떨어질 때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득 채우는 거는 나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내용들을 컵까지 다 채워놔야 돼.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창의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컵에 반도 안 찼는데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감이 떨어져도 이 영감을 꽃피울 수 있는 재능이 없으니까. 생각 중요하죠. 네,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 생각 중요합니다. 네. 자, 넘어가서 유형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575번 가볼게요. A, B를 포함한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B 사이에 한 명만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은 A, B를 포함한 몇 명? 6명. A, B.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B 사이에 몇 명 들어가래요? 한 명 들어가래. 그러면은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A, B에 세웠죠. 네. A, B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래도 A, B 사이에 한 명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경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P1 곱하기 2팩으로 이렇게 패칭 시켜버린 거야. 얘들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세우면 되겠지.
라고 느껴져? 이게 이웃한다의 확장판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세우고 자기들끼리 자리가 돌았는데 얘는 그 패킹을 시켜버린 거야. 아예 딱 고정되게. 그래서 이게 딱 이웃한다의 확장판. 묶여버렸어. 이렇게 딱 고정됐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자유롭게 돌리면 되겠지. 그럼 저 패킹은 계속 묶여서 움직일 거니까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괜찮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또 의자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좀 안 되니까 79번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나란히 있습니다. 의자에 서로 다른 2개의 인형을 놓고 그러면은 인형 A 의자, 인형 B 의자, 빈 의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두 인형이 서로 이웃하거나 두 인형 사이에 한 개의 빈 의자가 있는 경우를 세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버전이 몇 개 생겨야 돼? 2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웃 버전 가볼게요. 이웃 버전이면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웃한다 어떻게 풀죠? 그냥 하나 이거 돌리겠죠?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로 나눠줘야 돼? 괜찮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구별이 되는 인형 2개는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자, 그러면은 A랑 B 사이에 한 개 들어가는 케이스 가볼게. 자, A랑 B 사이에 한 개를 집어넣는데 근데 이 한 개가 다 어떤 의자예요? 똑같은 의자죠. 그래요? 선생님, 저거 4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4P1에서 이 4의 기준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세우겠다잖아. 근데 얘는 서로 다르냐, 서로 같으냐. 서로 같으니까 P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자, 똑같은 거 4개 있어요. 하나를 뽑아서 놨어. 그럼 이게 뭐야? 얼마일까? 이게 1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 경우까지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A, B 자리 바꾸는 건 되죠. 얘들은 서로 다른 인형이니까. 그래서 A, B 자리를 바꿔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가 패킹이 된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자리 세우는 거죠. 그래서 4개를 돌리는데 얘들은 똑같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자리를 미리 바꿔놨으니까 자기들끼리 이거는 고정된 패킹이잖아. 여기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요거랑 요거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받아들일 수 있죠? 괜찮죠? 네. 우리가 이웃한다랑 이웃한다의 확장판 고정됐다. 요 차이만 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풀이는 똑같으니까. 네. 사전식 배열 가보겠습니다. 네. 자,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알파벳을 순서대로 찾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뭐 사담인데 사전 찾아본 기억 있어요? 이렇게 종이 사전 이런만한 거. 아, 그래요? 학교에서. 저 때는 당연히 막 학교에 이렇게 영영사전, 영안사전, 한영사전 이렇게 3개 꽂혀 있는 게 요즘 말로 국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딱 있어야 돼, 3개가. 그래서 가끔 옥편 있는 애들도 있어. 한자 찾는 애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훨씬 빠르잖아. 그래서 저도 3년 전인가 집에 있던 영영사전을 버렸어요. 손때 묻은 영영사전을. 아, 근데 참 이게 많이 열어봤었는데. 네. 사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용 10번 사전식 배열 가볼게요. 서로 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숫자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배열할 때 78번. 78번째는 어떤 숫자가 오겠습니까? 라고 되면 당연히 스타트는 맨 앞자리에 1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맨 앞자리에
1이 왔어. 그럼 뒤에 써지는 건 2, 3, 4, 5를 어쨌든 자유롭게 세우면 되겠죠. 그게 4팩의 숫자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 1이 써 있는 숫자 패턴은 몇 개가 있는 거야? 4팩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24개. 이제 맨 앞자리 1은 지나갔죠. 70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맨 앞자리가 이제 2로 왔어. 그러면은 2로 시작하는 4팩만큼 다 지나간 거야. 48번까지 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3으로 시작하는 숫자 배열이 또 24개가 생기겠지. 4팩만큼 생길 거니까. 그러면 72만큼 왔어. 일단 가시거리에 왔죠. 우리가 타겟 넘버가 78이잖아. 72까지 우르르 왔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맨 앞자리에 이제 4가 오고 당연히 1이 오는 걸로 출발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뒤에 3팩의 숫자 배열이 생기겠죠. 즉 6개의 숫자 배열이 생기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니까 78이네. 그럼 요 라인에 가장 마지막 번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쓰면 4, 1, 5, 2, 3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겠다. 숫자 배열이니까. 괜찮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4, 1, 5, 3,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헷갈리라고 내는 거야. 설마 이거 몰라서 틀리겠어? 이게 나오잖아. 아는데도 가끔씩 틀리는 날이 있어요. 왜? 저도 방금 알지만 여기서 숫자 5, 2, 3 쓰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함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등한시했다가 당일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에는 아는 것도 다 푸는 게 당연한 거야. 자, 사전식 배열이고요. 자, 그리고 숫자보다 알파벳 배열이 조금 더 어려워요. 가끔 이렇게 알파벳 다 알잖아. A, B, C, D, E, F, G 이렇게 아는데 거기서 잠깐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85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가 안 풀린다는 거야? 혹시 이거 빈 의자 세우는 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지금은 알겠네. 그래 좀 닫아줄게. 닫아. 응? 이따 줄게. ABCD 어렵지? 응? 자, 빨리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5번 가볼게. 5개의 문자 A, B, C, D, E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문자의 사전식 배열할 때 B, D, C, E, A는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타겟팅으로 되는 문자가 B, D, C, E, A니까 일단 A열은 다 지나가겠죠. 그래서 4팩 2차는 다 지나갔지.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그 다음 출발이 A겠죠. 근데 우리가 B, D니까 B, A로 시작하는 6개도 다 지나가겠지. 그 다음에 B, C로 시작하는 3팩도 다 지나가겠지. 그 다음에 B, D. B, D, A로 시작하는 2팩도 지나가겠죠. 그리고 B, D, 그 다음엔 C, A,
뭐 남았냐? A, E, BDC, EA 이렇게 써지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하는 건 요렇게가 30번째, 36번째, 38번째, 39번째. 그럼 내가 원하는 타겟팅은 몇 번째? 40번째 문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걸 봤을 때 못 알아듣진 않지. 그쵸? 근데 이걸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100개를 줬어. 100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컨디션에 따라서 100개를 다 맞히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틀리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만 되어 있는 문제를 100개를 줬어. 다 맞힐 수 있겠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네라고 해야 돼. 근데 아주 가끔씩 한두 개 틀릴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으로라도 다 맞춰야 되니까. 맞잖아. 이거 문제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이건 알아들은 거야. 알아들은 거.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뭘 체크해요? 맞히는 걸 체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었다고 공부를 안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알아듣는 거랑 맞히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야. 자, 넘어가서 유형 11번 별표. 이 적어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하죠.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반대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경제적이야. 일일이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각각 푸는 것보다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푸는 게 조금 더 식이 줄어들어서. 알겠죠? 네. 자, 88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문자가 길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H, U, N, G, A, R, Y. 이렇게 7개의 문자를 자음 5개와 모음 2개로 나눴습니다. 자, 알파벳에서 모음은 딱 5개밖에 없죠? 아, 에, 이, 오, 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옛날 기억인데 W가 자음이게 모음이게. 자음이죠. 근데 W의 발음이 뭐예요? 모음 같죠? 그래서 한 녀석이 W를 모음으로 쓴 거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 알파벳에서 모음은 딱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문자열이 써있대. 자음 5개와 모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에 밑줄 쳐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말은 뭘까? 둘 다 자음. 그렇죠? 둘 다 자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자음이기 때문에 OP2.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열 몇 개를? 5개를 그 사이에 세우면 되겠죠. 그게 얼마예요? 그게 5팩이야. 전체에서 빼라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줄 세우는 거죠. 7팩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빼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똑같이 이제 확률에서도 나와요. 그럼 확률의 전체는 무조건 얼마? 1. 네, 그렇게 해서 1에서 내가 반대되는 확률을 빼면 되겠다.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는 둘 다 자음. 그래서 고등학교 한정으로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대 개념을 푸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다야. 알겠지? 네. 넘겨봐요. 또 우리한테 또 숙명의 라이벌 의자가 또 존재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93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